3살, 5살 영유아 아이 둘과 신랑과 함께 위례에 거주하고 있대요. 부동산에 무지하던 미혼 시절에 부모님 조력으로 2016년에 결혼하면서 아파트를 구매했는데 2014년까지 빠지다가 16년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16년에 거의 저점일 때 사신 거죠. 당시 무대출 4억 전세냐 대출 끼고 매매냐 고민하다가 어머님께서 1, 2년에 한 번꼴로 이사를 지독하게 많이 다니셔서 이런 일을 안 겪게 해주고 싶다며, 정말 이런 게 참 경험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전적인 도움도 주셨고 자연스럽게 아파트를 샀는데 오른 거예요. 그래서 20평대 6억 5천에 샀는데 20년 11월에 13억 6천까지 올라가지고 매도를 하셨어요. 비과세 받고 매도를 하셨겠죠. 그 다음에 38평, 거의 40평대죠. 올라가면서 14억 8천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갈아타기를 아주 잘하신 겁니다. 자연스럽게 여기서 만약에 전세를 샀다면 여기서 밑에서도 나오지만 정말 아찔합니다. 몇 년 이사 다니다 전세로 다녔었으면 아직까지도 집이 없었거나 더 안 좋은 물건을 샀을 것 같아요. 조급했었을 거니까. 근데 다행히 이렇게 산 거예요. 그렇죠? 남들이 부러워하는데, 근데 이분도 나름대로 이제 고민이 있는 거죠. 현재 저희 아파트는 21년 실거래가 기준으로 18억 1000을 찍었는데 현재 다 조정을 받아가지고 14억부터 17억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깔고 앉아있는 실거주 아파트는 정말 올라도 그만 내려도 그만이더라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깔고 앉아있는 아파트는 자산의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에도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만 부채에 가깝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현재 2억 6천 정도의 대출이 껴있는 상태고 한 달에 100만 원 이상 대출 원리금이 나가다 보니 투자금 모으기가 정말 빠듯합니다. 아이 2명인데 제가 봤을 때 뭐 소득 수준이 그렇게 높거나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100만 원이 나가는데 뭐 생활이 빠듯하면 지출이 굉장히 크거나 아니면 소득이 적거나 둘 중 하나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출이 클 확률이 높으니까 본인의 생활 수준에 맞는 지출을 하고 있는지 본인의 지출을 다시 한번 검증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점검을. 자, 이제부터 고민입니다. 3년 후면 첫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데 위례가 정말 좋지만 만약 실거주 집을 전세를 주고 이동한다면 위례 말고 어떤 지역으로 자리를 잡아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투자금 확보 방법도 고민입니다. 만약에 이 집을 전세를 7, 8억 정도가 하는데 전세를 주고 저희가 월세에 5억에 150 정도로 간다면 보증금 차이 2, 3억 정도는 확보가 되지만 매달 나가는 월세가 대출 이자보다 커서 이사하는 것이 무석하게도 미래에도 또 투자금 저축이 빠듯할 것 같아서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상황을 이 글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게 뭐냐면, 자, 예를 들어 지금 전세 7, 8억을 주고 이제 5억에 150짜리를 간다고 해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분은 2, 3억 정도의 보증금이 남는다라고 생각하지만 대출을 갚아야 돼요. 대출을. 물론 대출을 낀 상태로 전세를 줄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대출이 낀 집에 잘 안 들어오려 그럽니다. 그리고 만약에 대출을 안 갚은 상태로 있다 그러면 100만 원이 나가는 상태로 150만 원의 월세가 또 나가니까 250만 원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도 빠듯하다 그랬는데 250만 원 낼 수가 있나요? 이 상황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즉 7, 8억에다가 5억짜리 만약에 월세를 간다 그러면 150만 원이 나가고 여기다가 추가로 100만 원이 더 나가는 상황이 되거나, 아니면 전세 5억짜리를 가야지 얘 갚고 나서 금액이 딱 맞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낮은 그레이드로 이사를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런 결정을 하신다면. 그래서 여기 이제 써져 있죠. 전세를 간다 그러면 보증금 차이가 있어야 투자금 확보가 되니 평수를 줄이든지 실거주 급지를 낮춰야 되는데 투자금 확보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죠. 똑같이 5억이 되는 거죠.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왜냐면 대출금을 안 갚고 월세로 가게 되면은 너무 나가는 금액이 커버리니까. 자, 그래서 근데 또 포기할 수 없는 거는 개인 사업을 하다 보니까 방 4개는 꼭 필요해요. 그러니까 내가 넓은 평수는 포기 못해. 근데 실거주급지를 낮추자니 또 어디로 가야 될지 막막해요. 그리고 사실 이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실거주 그레이드를 낮춘다는 게 진짜 쉽지 않은 선택입니다. 배부른 고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 사연을 선택을 한 거예요. 이때 이제 제가 사실 이가람님 사연에서 가장 많은 고민을 했어요. 가장 많이 준비를 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됐습니다. 자, 제가 만약에 가람님이라면 저라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의 판단입니다. 근데 가람님은 큰 용기가 필요할 거예요. 상황을 정리해보면 이겁니다. 현재 1주택자고 덩치가 큰 집을 깔고 앉아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입지도 괜찮고 가격도 많이 올랐지만 얘를 깔고 앉아있는 거 빼고는 사실 자산은 별로 없어요. 이런 상황인 거죠. 그쵸? 그러니까 투자할 금액도 없고 그냥 깔고 앉아있기만 한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 호가가 14억에서 17억인데 전세는 7, 8억 정도 되는 거고요. 자, 선택지 1.
위례에 그냥 얘를 깔고 앉아있는 상태로 그냥 거주를 한다. 대출금 한 100만 원 정도 내면서 그냥 사는 거죠. 그리고 대출금이 크지도 않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지출을 점검을 해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두 번째 선택지는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여기에 전제는 뭐예요? 내가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내가 대출금 갚고 나서도 내가 낮은 그레이드로 가는 게 아니면 투자금 확보가 되는지를 여쭤보셔야 돼요. 근데 저라면 전세를 주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 가지고 투자를 하는 방향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저는 가장 무서운 게 이 전세, 가장 덩치 큰 집을 깔고 앉아 있으면서 이 집이 그냥 호가가 오르고 이 가격 자산이 오르니까 내 자산이 늘어나는구나. 그러면서 차 바꾸고 내 소득 수준이 그대로임에도 불구하고 막 가전제품 바꾸고 이런 사람들이 제일 불안해요. 근데 가람님은 아마 그러고 있을 확률이 높아 보여요. 확실진 않지만. 저는 그게 제일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깔고 앉아 있는 거는 그냥 사이버 머니가 올라갈 뿐이지 내 실제 돈이 올라가진 않아요. 근데 이거를 경험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깔고 앉아있는 실거주 아파트는 정말 올라도 그만 내려도 그만이더라고요. 실제 내 생활 수준이 나아지진 않는다라는 거예요.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이 그대로라면 지금 이거를 경험하시고 계신 겁니다. 실제로 느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택지 2번을 추천드리는데, 그러려면 투자금을 확보해야 되고, 그러려면 어쩔 수 없이 실거주를 다운그레이드로 가면서 투자금 확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대략적으로 이 사연만 보고 제가 계산을 해보면 전세금에서 대출을 빼면은 대략 4.5억에서 5억 정도입니다. 그럼 이게 또이 금액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투자금이 1억 정도가 확보가 되려면 전세를 4억 정도의 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평수를 포기 못한다고 하셨으니까 평수나 신축이나 뭐 입지나 이런 것들을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데 38평, 한 40평대 정도로 이사를 가려면 제가 봤을 때 전세 4억으로 갈 수 있는 가장 합리적인 선택지는 수지나 죽전, 다산별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에 장점은 연식이 조금 더 오래되긴 했지만 학군이 더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이제 막 초등학교에 이제 들어가는 자녀들이 있다 그랬죠? 앞으로. 그러니까 학군을 조금 생각하신다 그러면은 수지가 조금 더 낫습니다. 근데 쾌적성을 보면은 다산이나 별내가 조금 더 나아요.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갈 용기가 있으시다면 저는 이쪽으로 가면서 한 4억 정도에 맞춰서 1억 정도의 시드머니를 한번 확보해 보시는 게 어떨까? 얘를 절대 팔면 안 됩니다. 위례에 있는 애는 팔면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얘는 갖고 있으면서 내가 실제 거주하고 있는 깔고 있는 돈을 최소화하면서 전세나 월세 투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가람님 사연을 선택을 한 겁니다. 자, 인사이트 첫 번째. 깔고 앉아있는 아파트는 자산이 아니라 부채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깔고 앉아있는 아파트는 내가 대출이 껴있다면 대출 금액만 나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얘를 만약에 못 팔아요. 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고민에 쌓여 있느냐면 내가 실제 이제 1주택자들이 하는 많은 고민인데 내가 살고 있는 1주택은 많이 올랐어. 근데 내 아파트만 오른 게 아니라 다른 아파트들도 다 많이 올랐어. 갈아타려고 보니까 다른 데가 더 많이 올라가지고 못 갈아타고 있는 상황이야. 근데 또 하락장이 되니까 내 건 또 떨어지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갈아탈 엄두도 못 내. 근데 사실은 하락장 때 내게 이제 조금 떨어지고 상대 그 상급지에 애가 떨어졌을 때 그때 갈아타야 되는데 그런 엄두도 못 내고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이때가 갈아타기가 좋은 타이밍인데. 가람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갈아타기가 가능하다면 갈아타기를 고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런데 사실 마땅치가 않죠. 그래서 만약에 갈아타기를 고민한다면 저는 위례 시세가 받쳐준다라는 가정하에 둔촌주공 입주하고 이럴 때 고덕지구나 아니면 둔촌중앙이나 아니면 잠실 쪽으로 상급지 쪽으로 갈아타는 방향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것도 첫 번째 방향이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 갈아타는 게 아니라 진짜 투자로 내가 불릴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추고 싶다. 나는 평생 투자하고 싶다. 왜? 내가 어차피 한 채밖에 없으면 그게 그냥 깔고 앉아있는 돈이고 내 생활 수준은 나아지지 않는다는 걸 깨달으셨다면 평생 투자를 할 수 있는 스킬을 늘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제가 선택지를 드리면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내가 지금 위례 살다가 어떻게 수지죽전을 가요? 위례가 얼마나 쾌적한지 와보셨어요? 네, 저 위례 되게 잘 알아요. 위례 얼마나 좋은지 잘 알고 위례의 가치가 얼만큼 좋은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택지를 선택하지 않으면 투자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계속 깔고 앉아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산별내 가는 것도 너무 멀어요.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죠. 저 위례에 있는데 지금 준신축급인데 이걸 어떻게 제가 구축으로 가가지고 여기서 어떻게 살죠? 그런데 원래 돈을 벌려면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일을 바득바득 갈아야 내가 더 열심히 공부하고 투자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거지, 편안하면서 배 따시게 배 부른 상태에서 투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벌 수 있는 확률보다 훨씬 더 그게 절박하면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할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분명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걸 들으면.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을 하셔야 돼요. 뭐든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꼭 명심하시고 본인이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장기 목표, 중기 목표, 단기 목표를 명확하게 설정하신 다음에 내가 어차피 이 집은 깔고 앉아 있으면 내가 나중에는 결국에 내가 이 집을 팔아가지고 내가 나중에 내 자식들 뭐 좀 도움도 주고 그 다음에 내가 노후 내가 이 집을 주택연금을 받아야 되나 이런 게 아니라면 내가 이 집 나중에 난 자식들한테 줄 마음도 없고 그냥 이 집 그냥 주택연금 받으면서 나는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면 나는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노후 준비도 스스로 하고 싶고 내 자식들한테도 도움을 주고 싶다면 그러면 지금부터 투자 공부를 하시는 게 저는 더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깔고 앉아있는 집은 자산이 아니라 부채에 가까우니까. 저는 모든 1주택자분들이 이거를 꼭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지금 깔고 앉아있는 이 집에 자산이 그냥 사이버머니가 올라간다고 해가지고 내 지금 돈이 많아지는 게 아니다. 내 생활 수준이 나아지는 게 있는지를 한번 본인 스스로한테 한번 되물어 보세요. 그냥 내 집값만 오른 거지 나가는 세금만 많은 거지 내 생활 수준이 나아지는 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방향성을 설정해야 되는지를 처음부터 한번 다시 고민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이것도 저것도 안 되면 정말 할 게 없으니까 뭐든 하나든 두 개든 포기하면서 절박한 마음으로 투자하려는 마음이 저는 가지셨으면 좋겠고 저라면 그렇게 선택을 할 것 같습니다. 전 그렇게 절박하게 투자하고 공부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답들을 드리고 싶었고 시크릿 브라더 채널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